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요즘 갱년기 치료, 폐경에 따른 그런 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갱년기가 되면서 내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좀 젊게 살아갈까, 건강하게 살아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약을 쓰는 거라든지 생활습관 변화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갱년기가 내 친구들은 괜찮은데 나만 찾아왔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폐경이 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중반 이 정도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50세를 전후해서 생리를 안 하시게 되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56세, 7세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대부분은 좀 고시기쯤 50대 중반이 되기 전에 생리를 하지 않게 된다, 폐경이 찾아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평균을 잡자면 50세에서 51세 정도인데요. 이거를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균이라는 거는 그냥 중간에 어떤 값일 뿐이지 이게 평균 이하라고 큰일 나는 거고 평균 이상이면 되게 좋은 거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균에 도달하지 못한 채 47세 정도에 폐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폐경이 대부분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내 친구들 중에서 누가 폐경이 됐고 누구는 아직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었을 때가 문제죠. 요즘은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아기도 좀 늦게 낳잖아요. 그래서 산모들도 30대 산모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20대 산모보다 30대 산모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30대에 임신과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30대에 폐경이 찾아온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을 거고 나는 계획이 없고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출산을 다 했고 아이를 가족 계획에 맞춰서 낳아서 키우고 있고 이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나는 이후에 결혼할 계획도 있고 임신 출산을 하고 싶은데 폐경이 됐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호르몬이 부족한 부분은 호르몬제를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난소의 기능이 완전히 중지가 되어서 더 이상 난자가 배란되지 않는 상황, 이거를 어떻게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조기 폐경이 되는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조기 폐경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왜 치료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조기 폐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수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예요. 만약에 난소에 혹이 생겨서 난소 수술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난소에 아무래도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술하는 과정이 난소가 있고 혹이 매달려 있으면 이 혹을 떼내고요. 그리고 나서 떼낸 자리에 피가 날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혈을 하고 그리고 봉합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난소에 원래 이제 정상적인 조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쪽만 있었다 하면은 굳이 이 수술 때문에 폐경이 많이 앞당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쪽 난소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양쪽 난소에 다 같이 혹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자궁내막증이 생겼다고 쳐요. 자궁내막증이 한 난소에는 3cm짜리, 한 5cm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수술을 하면서 양쪽 난소를 다 손상을 시킨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난소가 남아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모양이 괜찮을지는 몰라도 이런 이제 수술적으로 끼치는 트라우마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적게는 1, 2년, 많게는 10년까지도 일찍 폐경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이후에 폐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을 할 때 양측 난소를 같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항상 이 얘기를 먼저 드려요. 우리가 난소 쪽을 수술을 할 거고 당장에 폐경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난소 기능이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른 폐경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후에
이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이 있으시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다 하신다면 좀 일찍 서두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난소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 혈액 쪽에 혈액암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 했을 때는 아예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생리를 하고 2차 성징이 잘 생기고 진행이 되더라도 좀 일찍 폐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을 앓았던 친구들도 병 자체는 완치가 되더라도 이후에 생식 기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는 부분인데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폐경이 일찍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자가 면역성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신이라든지 갑상선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폐경이 좀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1형 당뇨 이런 게 있어도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조기 폐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일찍 생리를 시작해서 일찍 폐경이 된 것 같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일찍 시작했지만 길게까지 폐경이 안 되고 50세 이상, 50대 중반 이럴 때까지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하는 거는 내가 일단은 타고나는 게 있어요. 타고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오바리안 리저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난소 안에 내가 평생에 배란될 그런 난자의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그런 원시 단계의 그거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가 다 배란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냥 소비돼 버리고 일부는 배란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한 주머니를 타고 나는 거예요. 이 주머니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 일부분이 수술적으로 손상이 되었다든지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적겠죠. 그리고 이후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항체가 발생을 해서 난소가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난자가 어느 정도 소실이 된다. 이랬을 때도 내가 배란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배란이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폐경이 좀 일찍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의학적인 시술을 받는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후에 내가 걸리게 되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조기 폐경은 일어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계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언제 폐경이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남들보다 일찍 폐경이 될 수 있고, 그 정도는 10년, 20년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인들, 염색체적 이상이나 타고난 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50%, 60% 반 이상이죠. 이런 분들은 원인을 몰라요. 조기 폐경이 되었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족들 모두 조기 폐경됐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조기 폐경이 될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다 50세 이상에서 폐경이 됐는데 나만 30에 폐경이 된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치료를 받았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원인 전혀 없이도 폐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랜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기 폐경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외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폐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좀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기 폐경이 되는 분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조금 일찍 알아채는 방법, 그리고 알아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